사실은 우울증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우울증에 있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 낮은 자존감,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회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교도관의 이미지가 영화를 찍어도 교도관은 나쁜 놈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나가야지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악질 교도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진짜 괴로워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탐정 자격증 1등 PIA 특수교육원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정법 제정을 위해서 또 대한탐정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간 교도관을 공부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도관의 이미지와 실제 현실의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른가요? 교도관을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서운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2010년? 막 그때부터 이제 법률 과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굉장히 젠틀하고 학력도 높고 온몸에 근육이 아니고 마인드를 장착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젠틀하고 핸섬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도관은 개성으로 갖고 하면은 쉽진 않죠.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다면은 다른 수용자들한테 놀림감도 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책이 잡힐 수 있겠죠.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거 잡고 계속 늘어지는 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최근에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리는, 막 라면을 던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라면 던지는 게 난 뉴스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런 걸 너무 흔해 빠져갖고 뭐 라면만 던지겠어요? 뭐 자기가 그 페트병 있죠? 네, 페트병에 물 가득 다 있는 거 그걸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창문 있죠? 창문 틀을 빼갖고 그걸 던지고 그 유리를 깨갖고 막 뭐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 라면은 우습죠. 극한으로 그 사람이 화가 났을 경우 있잖아요. 시청자들도 막 극한으로 화가 났을 때 그때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저희 직원 하나가 여기가 이쪽에 함몰되는 그런 사건들은 있었어요. 제가 친한 동생이었는데 어쨌든 그 트라우마를 좀 잘 극복하고 지금 잘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17년 동안 겪으신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이거나 좀 모욕적이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충격적인 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모욕적이었던 거를 하나 얘기할 건데, 이게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또 애매하네요. 제가 2014년에 그 출정과라고 있어요. 구치소 내에. 출정과는 어떤 곳이냐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과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을 버스에 태워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포승이라고 긴 줄 있잖아요. 긴 줄로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이 있기 전날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 모 교도소에서 수용자 포승을 풀고 도망가려다 잡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교육을 다 했죠. 와가지고 우리가 묶으면 너 여기 손가락 들어가네? 포승과 그 살 있잖아요, 살. 그 부위에 손가락이 들어가야 하면서 완전 막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정사정 없다 하고 꽁꽁 묶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꽁꽁 묶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접견이 왔대요. 특별접견. 아마 국회의장? 예결심사위 뭐 그쪽 때문에 왔는데 막 울면서 내가 포승에 막 묶여갖고 여기 멍이 들었네 뭐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포승을 그래도 꽁꽁 묶는 건 좋은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꽁꽁 묶냐. 도주에 우려도 없고 한데 저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취재를 꽁꽁 묶으라고 해가지고 꽁꽁 묶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 내가 다음에 또 오면은 난 진짜 안 봐줘. 더 꽁꽁 묶을 거야. 이러니까 저는 배제가 됐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여기 커튼 딱 치고 그렇게 묶더라고요. 진짜 모욕감 많이 느꼈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러는지 그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교정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정치질이 사실은 심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책이거든요. 성과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되지 않나. 재소자가 폭행을 해도 맞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게 맞대응을 할 수 없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저 맞대응 하거든요. 보통 때리면 막아야죠. 그것도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규정에 때리면 제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무술 같은 거로 제압을 해서 때리면 안 되겠죠. 제압을 한 상태에서 묶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
그게 힘들죠. 만약에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내가 제압을 어떻게 해요? 제압 당하지. 그러니까 맞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 이제 우르르 오죠. 그래서 이제 막 손, 다리, 막 발, 머리까지 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이제 발부둥 치면서 막 팔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곤 해요. 하지만 절대 있죠. 그렇게 묶인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하나는 있습니다. 안바 같은 거 해도 부러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유도 선수가 들어오고 태권도 선수가 들어오거든요. 국가대표가 가끔 들어와요. 그런 사람 못 이겨요, 죽어도. 그 실화로 저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폭도 하거든요. 조폭이었고 그 사람을 제압을 못했어요. 여러 명이 와도. 그래서 체육가스를 방에다가 던져놓고 이제 제압하러 들어갔는데 걔는 그 물에 적신 걸로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오는 즉시 한 명씩 다 걔가 제압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취총으로 쓰면 딱 좋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전기총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면 사실은 잡을 수 있겠는데, 그거를 아마 지금도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도구 같은 거, 사실 모든 교도소에는 총이 다 있어요. 총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이제 외부 나가면 총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공포탄, 가스탄, 그 다음에 고무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처음엔 빵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도망가는 사람인데 공포탄을 쏘고 가스통을 왜 쏴요? 내가 막 쫓아가면서 가스탄 딱 쏘면은 그 체력가스가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네 발 그냥 빵빵 쏘고 마지막 한 발을 다리에다 겨누어서 쏴라 이러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공포탄을 먼저 사격했고 체력가스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공포탄을 사용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뭔가 규칙을 지켰다? 그렇죠. 인권을 지켰다. 우리는 경고하고 할 거 다 했다, 이런 거죠 뭐. 이게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왜 무섭냐면 맞는 것보다 재소자들이 거는 인원들이 더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에서 폭행죄로 이제 재판에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조사도 받고. 그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람 진짜 짜증나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글쟁이라고 하거든요. 뭐 툭 하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막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소에. 그럼 그 사람이 걔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다 막 취합하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그러니? 왜 이거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가 뭐야? 왜 내 속옷을 뺏어갔어? 내 싸제의 속옷을 뺏어갔어? 막 그런 거 아주 작은 거 같고, 그러면 다시 그냥 돌려주고 이거 취하시키고 이런 일도 있고 해요. 저도 국가인권에 그 서면 받고 조사받고 할 때 정말 기억도 나지도 않은 일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걔네들이 사실상 마음에 많이 걸려요. 흠 잡히면 무조건 씁니다. 이게 솔직히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도 있나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적은 매번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교정기관 3대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체가 달려들어도 이 사람 하나를 컨트롤을 못해요. 나머지 뭐 한 2,000명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0명을 다룬다 하더라도 100명은 다 잘 따라와요. 100명은 잘 따라오고 있는데 특이한 애 하나가 나의 모든 인력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다 소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을 관리한다? 100명 관리한다는 말도 맞아요. 하지만 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3,300명이 있고 직원이 한 650명 정도, 이렇게 따지면 1인이 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듯이 출정과에도 한 100명의 직원이 나가야 되고 민원과에도 한 100명의 직원이 나가야 되고, 또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 돌아가면 또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순찰을 돌기 때문에 400명, 500명도 관리의 대상자가 되죠. 블랙리스트 3대장이잖아요. 그 3대장이 어떤 식으로 극질적인 행동들을 하길래. 걔네들은 이제 그 안에서 익힌 나쁜 짓, 이 정도면 교도관이 꼼짝 못해, 내 요구를 관철할 수 있어 해서 목숨을 가지고 저희하고 게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놀란 게 이불 속에서 다 손목을 다 그어놨더라고요. 힘줄이 다 보이도록. 사실은 징벌실 같은 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같이 못 가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3대장을 왜 3대장이라고 하냐, 그런 도구가 어디선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쪼꼬바 같은 거 있죠. 쪼꼬바 안쪽에다가 몰래 칼날을 숨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난 지금 조사자인데 나 먹을 수 있어, 나 저거 갖다 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 보고 전달해 주죠.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칼이 있었다는 거. 미리 다 예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죠. 아마 그 엠번방 사건, 조주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기가 지금 한 25년, 26년 이렇게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걔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 보면 그런 징후가 많이 보여요. 17년 동안 일하시면서 동료가 과로로 쓰러진
쏟아지거나 아니면 공황장애로 약간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시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 진짜 근데 공황장애가 오든 어떤 뭐 과로로 쓰러지든 그거를 증명하려면 개인이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거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내가 이거를 다쳤으니 너희가 피해 보상을 해줘. 그러면 너는 증명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출퇴근 시간에 걸어다니가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건 명확하니까 쉽게 해주는데 자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왔다? 그러면 이건 증명하기 어려워요. 안 해줘요. 거의 99%안 해줍니다. 인식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인식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무슨 나래 정신 치료 무슨 뭐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심리센터 뭐 해서 운영해서 형식적으로 그 상담을 받아봐라 뭐 해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담 받기도 어렵고 저는 좀 너무 다 형식적인 걸로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우울한 사람한테는 그 우울감을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우울감을 안고 또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처우도 열악하고 그리고 교도관의 또 특색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피곤한 사람들은요 그 혈액이 스스로를 지방화시킨대요. 피곤하면. 그래서 이 혈관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도관 분들은 업무 강도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 업무 강도가 힘든 것만큼의 봉급이 안 들어와서 문제인 걸까요? 제가 아마 5, 6년 전에 그때 시간의 수당 한 10,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의 수당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는 시급의 50%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그러지 않고 시간의 수당을 하면 10,000원 정도. 근데 그것도 하루에 4시간. 그리고 뭐 주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 못 받아요. 그리고 또 그 현업, 비현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업 공무원은 시간대로 돈을 받는데 시간대로 돈 받아봤자 뭐 10시간 일하면 뭐 10만 원인데 보통 일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비현업이 문제예요. 비현업 공무원들이. 왜냐면 자기는 그 최대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60 몇 시간인가 이걸 넘었으면 더 이상 수당 지급이 안 돼요. 근데 60 몇 시간을 내가 초과했는데도 100시간, 200시간 일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교도관 처우 문제 중에 딱 네. 하나 네. 이건 진짜 고쳐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게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교도관은 인사이동 때가 되면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면 교도소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요. 도시에 있는 데도 있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없어요. 내가 인사를 할 때 점수가 높으면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낮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저기 청송 그 막걸리 머시러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 가요?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야간 근무하고 뭐 하면 뭐 집에 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빨리 지금 저희 서울구치소도 그렇고 안양교도소도 그렇고 수원구치소도 그렇고 되게 지금 노후화됐어요. 의정부구도소도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교정시설이 지금 혐오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내 앞마당에는 노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많이 지으면 사실은 그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리고 요새 교정기관 통계로 보면 교정기관 쪽 있는 쪽에서는 범죄도 안 일어나요. 나가면 난 저기 다시는 안 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그쪽 지역엔 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리고 요새 교정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게 지어놨거든요. 도시 외관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제발 여러 군데 지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면 우리도 어디 이상한 산골 같은 데 가지 않고 좀 신식 건물 같은 데서 선진 교정을 좀 꿈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정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